좋은 과학 있으면 소개시켜줘.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과학을 소개시켜드리는 슬기로운 과학생활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확진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다 비슷할 거예요. 여름 오기 전에 다이어트를 성공해야 하는데 시작할 엄두를 못 내고 있거나 시작하자마자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매번 실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날로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다이어트, 이 생각만으로 살을 뺄 수 있다?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대중교통도 타고 운전도 하고 집안에서도 계속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 노동도 운동도 몸으로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왜 살이 빠지기는커녕 관절은 약해지고 이 뱃살은 자꾸 고개를 들이미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무슨 과학 갖추자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이 노동 행위에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일을 하면서도 나는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각만으로 노동이 운동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이 근육을 최소화해서 쓰려고 해요. 근육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 부하는 어디로 쏠리게 될까요? 맞습니다. 근육을 덜 쓸수록 뼈와 인대 쪽으로 에너지 부하가 쏠립니다. 반대로 근육이 많이 쓰일수록 인대나 뼈에 에너지가 덜 들어가죠. 또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이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휴식 시간을 가져야 근육이 만들어지듯이 이 노동을 가장한 운동 활동 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되면 근육 생성 효과를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같은 1시간 동안 1시간 내내 운동하는 그룹과 20분 운동 후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그룹을 비교 분석한 결과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준 그룹에서 오히려 근육 생성량, 지구력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표들이 증가하였다는 사실. 어떤 분들은 일할 때 쉬지 않고 한 방에 치우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 중간중간 쉬어줘야 근육도 생기고 건강해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결국 운동과 노동은 한 끗 차이지만 그 한 끗 차를 결정하는 건 나의 마음가짐이란 점.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만보기 앱 기능이나 맥박 등 운동량을 체크할 수 있는 이 스마트워치, 그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당신의 삶이 운동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 들어본 사람 손! 간편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요즘 유명한 간헐적 단식이 있죠. 유명 연예인분들도 많이 언급하셨고 실제로 저도 하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의 정의는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공복 상태로 지내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함으로써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휴식기를 주는 방법입니다. 사실 인류는 지난 30만 년 중 거의 대부분을 이 먹을 것 없이 굶주림에 적응한 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DNA에는 이미 공복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법이 각인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100년 사이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인류는 영양 과다 상태로 기존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질병들을 앓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만, 성인병, 당뇨병 등등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랜 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해주는 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과연 과학적으로 이 공복이 어떻게 다이어트 효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공복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없다고 착각을 해서 장수에 도움이 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생성 기관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운동에 좋은 효과 중 하나인데, 운동 없이 오직 공복 유지만으로도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는 에너지가 없다는 걸 직시하고 이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또한
장수 유전자 시르토닌이라고 불리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세포 내부의 고장난 부위를 빠르게 수리하고 효율적인 대사를 유도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이 유해균의 양은 줄어들고 유익한 균의 양은 늘어나, 이것 덕분에 지방을 연소시켜주는 갈색 지방의 양은 늘어나고 지방을 축적하게 하는 백색 지방의 양은 줄어들어 아주 편하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맨날 굶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타이밍을 잘 맞추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공복 시간 중간에 이 잠자는 시간을 활용해서 공복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인데요. 다양한 연구진들이 밝혀낸 공복의 가장 효율적인 시간은 바로 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연구진마다 조금의 편차는 있지만 종합해보자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최대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하지만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0시, 즉 16시간 동안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이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극한의 효율을 끌어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도 있는데요. 바로 공복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가장 먼저 탄수화물이 연소되고 지방이 타게 되는데요. 아침 식사 전에 공복 운동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연소되지 않아 지방이 훨씬 빠른 속도로 탄다고 합니다. 또한 공복 운동 시에는 신체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몸의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방은 태우고 뼈는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몸 안에 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이 어지러움증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는 몸에 무리를 주는 고강도 운동보다는 지방을 태우는 중저강도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고작 10분 운동으로 5시간 운동 효과를? 자, 이제 배경 지식 설명은 이쯤에 두고 최신 논문 기반으로 분석해본 효과적인 운동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최대한의 운동을 하고 휴식을 가진 운동법인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 심폐기관이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심장도 기본적으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필요 산소량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소모할 수 있는 산소량은 이렇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운동 종료 후에도 지방과 탄수화물 대사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면 모든 근육들이 운동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뭐야 이거? 지금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 4시간, 5시간이 지나도 몸에서는 계속 지방을 태우게 됩니다. 이 원리가 바로 회복기 초과 산소 소모인데요. 말 그대로 이 회복 상태에서도 산소를 추가적으로 더 소모한다는 것이죠. 실제 연구 결과 운동 종료 후에도 지방과 탄수화물 대사를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초보자분이나 관절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쉽게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가벼운 러닝으로 시작하고 차츰 늘려가서 자신의 페이스의 10%만 더 빨리 뛰는 걸로 단계를 올리시고, 그 후에는 20%, 30%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적응하는 단계를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0대 이상 분들에게는 이 러닝이나 조깅처럼 지속적이고 가벼운 운동을 추천합니다. 신체의 내구성이 점점 떨어지는 중년 이후의 분들은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당히 체력을 보강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동량을 조절한다면 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날로 먹는 다이어트는 보조제입니다.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제품들이 있죠. 마법의 시서스 가루, 새싹보리, 프로바이오틱스, 또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 달 동안 먹기만 했는데 10kg씩 쑥쑥 빠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과 함께라면 다이어트가 일사천리로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제외하고는 과학적으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시중에 판매하는 이러한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왜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가 없을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일반인들도 쉽게 이런 건강 보조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사 또는 약사의 전문적인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뜻은 그만큼 부작용의 여지가 없는 보조제라는 뜻이고,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순으로 효과 기대 측면이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반대로 부작용도 훨씬 덜하겠죠. 중요한 건 식이요법, 먹는 시간대도 중요하고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실제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지에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체질은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전에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등과 같이 사람을 4가지 체질로 나누는 용어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인간의 장에 살고 있는 이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사람의 체질이 달라진다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세균들 때문에 내 체질이 달라진다고? 콧방귀를 낄 수도 있지만 작다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세포의 개수가 몇 개 정도인지 아세요? 약 50조 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이 작은 이 미생물들의 개수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작게는 100조 개, 많게는 500조 개가 넘는다는 사실. 이쯤 되면 나의 주인이 세균인지 나인지조차 헷갈리겠죠. 그만큼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비용 대비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싶다면 이 유산균이 장내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이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먹이, 요즘 프리바이오틱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 다이어트 정말 힘드시죠? 다이어트 날로 먹는 방법 제가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저녁 먹고 야식 먹지 마세요. 최대한 공복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세 번째, 기왕 운동할 거면 아침에 공복에 운동하세요. 네 번째, 30대 이하는 인터벌 트레이닝, 40대 이상은 조깅 같은 좀 약한 운동부터 시작하길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 유산균을 많이 챙겨 드세요. 다이어트 참 쉽죠? 지금까지 슬기로운 과학생활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